교과서 8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제 그 ITQ 한글에 있는 경우에는 세 페이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는 그 스타일 문제하고 그 다음에 표 작성하고 차트 만들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수식 2개 입력하고 도형을 이용한 포스터 만드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가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하는 8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글자도 많고요, 처리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일 먼저 우리 F7번 눌러서 용지 여백 설정해야 돼요. 편집 용지. 그래서 탭키를 딱딱딱딱 누르시면 위쪽은 열, 아래 열, 열하나, 열하나, 그리고 머릿말과 꼬릿말은, 즉 상단에 있는 거는 열이고 좌우는 열하나. 예.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넣어주시고요. 뭐 엔터를 한 5번 치세요 라고 했는데 뭐 6번 7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뭐 2번만 치셔도 상관없고요. 그건 여러분들 보시라고, 편하게 하시라고. 그 다음에 Alt Shift 키 눌러서 페이지를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4번 문제 들어갔다고 치고 Alt Shift 엔터 치면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여기는 이제 5번이라고 쓰지는 않아요. 자, 8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분석해 볼게요.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 라는 제목을 입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목 상단에 덧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청계천 지킴이라는 작은 글자 본말과 그 다음에 덧말이라고 하는, 본래 말은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인데 덧붙여서 썼다 그래서 덧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조선왕조 500년 동안 도성에서 배출되는 하고 들어가는 글자가 보이는데요. 이제 이렇게 본문 내용이겠죠. 그렇게 쭉 입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시선에는 하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청계천이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6줄 내려갔나요? 교육실과 강당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점. 다음에 엔터를 탁 치죠. 그 다음에 2칸을 띄우고 스페이스바 2개를 누르고 청계천의 역사적 여정이 주제별로 전시된 쪼르륵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 그 다음에 청계천 문화관 개요라는 글자와 그 줄과 그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 그 줄은 붙어 있을까 떨어져 있을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일 위에 제목 있잖아요.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 다음에 조선왕조 500년이라는 본문이 들어가는데 떨어져 보이죠? 한 줄 띄우는 겁니다. 무조건 한 줄 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계천 문화관 개요라고 하는 글자 위과 아래 사이에도 보면 한 줄 떨어져 보이죠? 한 줄만 띄우시면 돼요. 그리고 가 AB, 나 AB 해서 글자를 쓰죠? 6줄. 그리고 청계천 아카데미라는 글자가 또 있네요. 그 사이도 한 줄, 빈줄이 들어간다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표 나오고 나서 밑에 신청 그 줄 있지 않습니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점 다음에 엔터 치고 한 번 더 엔터 치고 빈줄이 안에 더 들어가야 돼요. 청계천 문화관까지. 그 사이가 줄과 줄 사이에 떨어져 보이면 무조건 한 줄 띄운다. 2줄 띄우면 안됩니까? 2줄 띄워도 돼요. 3줄은 안되나요? 뭐 100줄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제목과 본문 사이 제일 위에 거기는 2줄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줄 띄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처음에 한 줄 띄웠으니까 중간중간에도 한 줄을 띄우는 거예요. 위에 2줄을 띄우면 중간중간도 2줄 띄워야 돼요. 3줄 띄우면 3줄 띄워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다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럼 빵점 처리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한 줄만 띄우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 문화관이라는 글자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예, 그 밑에 동글뱅이 1번 해가지고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하는
그 뭐가 있죠? 이거를 우리는 각주라 그래요. 각주. 조선왕조 노란색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청계천 문화관이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점. 거기 보면 동글뱅이 1번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각주예요. 각주 문자가 꼭 한번 나와요. 각주는 해당 페이지의 주석, 즉 설명을 달아놓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주 밑에 보면은 로마 숫자로 4가 나오네요. IV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 숫자 4지 않습니까? 이게 쪽번호예요. 쪽번호 입력하는 것도 꼭 나옵니다. 그런데 본래는 쪽번호가 3번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4라고 나오라고 하든지 1이라고 나오라 하든지 7이라고 나오라고 하든지 꼭 바꾸라 그래요. 그냥 쪽번호 넣기 그러면 3하고 뜨는데 그게 로마 숫자이던 알파벳이던 뭐 어떤 것도 상관없지만 그거를 번호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는 제목 위에 오른쪽 귀퉁이에 보시면 청계천 문화관이라는 머릿말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머릿말 기능도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에 보면은 오른쪽에 그 눈이 하얗게 쌓여있는 초가가 보일 겁니다. 나뭇가지도 보이고요. 이제 그 도형을, 그 그림을 가져오는데 딱 요렇게 안 생겼어요. 6개 그림으로 돼 있어요. 6개 그림으로 모아져 있는 그림인데 여기만 두고 잘라서 버려야 돼요. 그림을 자르는 기능을 또 시험에 내거든요. 자르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또 중간에 보면 그 청계천 문화관 개요 안에 가 AB, 나 AB라는 말이 써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내가 키보드로 가, 나, 뭐 A, B, C, D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가나 다라 A, B, C, D가 되게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문단번호 기능을 사용할 것 이렇게 써있어요. 문단번호 기능.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씩 배울 겁니다. 자, 그러려면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내용을 써야죠. 먼저 입력을 해 놔야 뭔가 어쩌고 저쩌고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 조선왕조 이런 식으로 그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쭉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입력을 얼추 마친 것 같은데 저도요. 다 아직은 못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제목이 있고 본문이 나오는데 그 제목과 본문 사이에는 엔터 해가지고 한 줄 띄워놓고요. 두 줄 띄우지 마시고 한 줄만 띄우시면 되고, 본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목록이 보이잖아요. 거기도 한 줄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1차 목록이 끝나고 나면 밑에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표? 그 사이도 한 줄 떨어져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 청계천 문화관이라는 발신 기관 명칭이 나옵니다. 이 문서를 외부로 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 행사가 있습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기관명으로 이제 문서를 생산해서 보여주는데 그 기관명 위에 한 줄 띄우셔야 되고, 마지막에는 엔터를 이렇게 쳐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터가 보이니까 지울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보세요. 문단보가 해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밑에 엔터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표도 넣고 뭐도 넣고 막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페이지가 넘어갔죠?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빵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꼭 문단보를 꼭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틀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냥 말짱 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글자에서는 엔터를 안 치셔도 되고, 치면 하나 정도만 치면 상관없어요. 아직 입력하시려고 바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죠? 쉼표 다음에 한 칸을 띄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콜론 뭐뭐 및 어쩌고 저쩌고 뭐 대상 다음에 한 칸 띄고 콜론 이런 거 있잖아요. 콜론 기호는 뭐예요? 좌우를 구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콜론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좌우가 붙어있는 거는요, 시간. 대한민국 공문서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때 콜론 기호가 있어요. 콜론. 쌍점이라고 하죠. 우리말로는 쌍점이고 콜론이라고 하는데, 이 쌍점을 표시할 때는 좌우를 한 칸 띄워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시각을 표시할 때는 붙여라. 뭐냐 이런 거죠. 14시 30분 이렇게 표현할 때, 시간을 표시할 때는 콜론을 붙이지만 그 외에는 어떻게 된다? 다 떨구는 거예요. 떨군다는 말은 요런 거죠. 단위 그리고 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요런 거. 예. 이런 기호일 때는 좌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전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시각을 표시할 때는, 단시각을 표시할 때는,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문법 있잖아요. 맞춤법이요. 마침표 다음에 쉼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칸씩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우리 말이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지 뭐. 우리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입력하다 보면 입력을 많이 안 해보신,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있는 글자를 그대로 붙여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칸 한씩 떨구면서 쓰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분명히 알아요. 우리나라 문법을 아는데도 입력이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연습은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입력은 다 했으니까 또 한 가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요, 밑줄이 빨간 줄이 생길 때가 있어요. 빨간 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세요. 2005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여기 빨간 줄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고 보시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뭔가가 문법이 틀렸거나 맞춤법이 틀렸거나 또는 모르는 글자가 입력되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띄어쓰기가 안 돼가지고 붙어있는 바람에 빨간 줄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뭐 청계천이라든지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지역 명칭에는 우리 한글 2007이 다 못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은 알아들어요. 서울 정도는 다 알아듣는데, 저기 밑에 뭐 여기가 이제 신월동이잖아요. 그럼 신월동이라고 쓰면 신월동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 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좀 보셔야 되고, 영어 단어에 빨간 줄이 나왔다 그럼 100% 내가 오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사전 안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문제가 스타일인데, 그런 경우에는 빨간 줄 나왔다 그러면은 지역 명칭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청계천이라고 영어를 쓰면은 영어 사전에 없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지역 명칭. 그러니까 빨간 줄 나올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다? 내가 스펠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83쪽에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뭐 본문을 입력하고 나서 한자 변환을 하세요, 뭐 제목을 편집하세요, 덧말을 넣으세요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왼쪽에 있는 82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82쪽 보면서 할게요. 제일 위에 있는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블럭을 설정을 해서 꾸며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블럭 설정하는 방법이요,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 드래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드래그 하는 것도 트리플 클릭이라고 있어요. 트리플 클릭.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엔터를 친 데가 문단이라 그래요. 문단.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럼 문단이 블럭이 됩니다. 아니면 저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블럭 찾기 불편하시면요, 뒤에서부터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자, 블럭을 잡으셔서 가운데 정렬해야 되겠죠, 일단은요. 그 다음에 도둠 18포인트 진하게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도둠 글꼴 선택하고 18포인트는 아마 목록이 없을 거예요. 18이라는 숫자는요.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욕하는 것처럼 들려서 그러나? 그러니까 16 다음에는 4단위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18이라고 써야지 뭐 직접 키보드로 18 쓰고 엔터 치면 되겠지. 예. 그 다음에 진하게, 예, 진하게.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라는 블럭을 설정하고 도둠 18포인트 굵게 진하게 하고요. 자, 청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 청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 책갈피 이름을 줘야 돼요. 자, 블럭을 설정하고 나서 책갈피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청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 예, 입력 책갈피 청자 앞에다 클릭해 놓으셔야 돼요. 청자 앞에다가, 예, 그래서 입력 책갈피. 그 책갈피 이름 뭐라고요? 청계천이라고 쓰래요. 청계천이라고 책갈피 이름을 만들어 놓고 넣기 누르면 뭔진 몰라도 청계천이라는 곳이 생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덧말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덧말은 어디 있을까요? 자, 블럭을 잡아볼까요? 입력에 가면 있나? 덧말이라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블럭을 안 하면은 있네? 근데 덧말, 본말, 덧말 다 써야 되잖아. 그쵸? 에이, 블럭 잡어. 덧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 있네, 위에.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라는 게 본래 말이잖아요, 본래 말. 거기다가 뭐를 써야 돼요? 청계천 지킴이. 청계천 지킴이라는 개천이 뭐 어떻게 생긴 거야? 청계천 지킴이라는 덧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기본값이 위에 있어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블럭을 안 잡고 덧말에 들어갔으면 내가 다 써야 돼. 덧말, 본말 다 써야 되는데 블럭을 잡았잖아요. 블럭을 잡고, 예, 덧말에 들어갔더니 되더라 이거죠. 그런데 글자를 고치고 싶어요. 잘못 썼어요. 청계천 지킴인데 모르고 청계천 자킴이라고 썼어. 글자를 잘못 썼어. 얘를 블럭 잡아서 다시 들어가면 뭐예요?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이 글자를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청계천 문화관을 찾아서는 본래 글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뜹니다. 그럼 여기서 청계천 자키미를 지키미로 고친다든지 수정을 하시면 돼요. 덧말 빼고 싶으면 덧말 지움하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고치시면 됩니다. 자, 덧말을 빼고 싶다 그럼 덧말을 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조선왕조라는 글자가 있네요. 문제 내용이 뭐죠? 문단의 첫 번째 글자인 조라는 글자를 장식하래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문단이 뭐라 그랬어요? 엔터 친 데가 문단이에요. 문단은 우리 국어 시간에는 문단이 뭐 문장들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흐름이 바뀌면 뭐 문단을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요, 그냥 엔터 치면 문단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글자 안에서 트리플 클릭 하면 시커멓게 되는 부분이 문단이라는 거죠. 그럼 이 문단의 첫 번째 글자인 조라는 글자를 고치라는 거잖아요. 꾸미라는 거죠. 자, 블럭을 잡고 모양에 가보면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블럭을 잡았어요. 조선왕조라는 글자가 있는 문단을 블럭 설정해서
모양에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클릭이 안 돼요. 그럼 블럭하지 말고 꼭 굳이 조라는 글자 안 가도 돼요. 이 문단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모양에 가면 나오네요. 자, 문단의 첫 글자 장식 기능을 할 때는 블럭 설정하면 안 된다. 아까 덧말은 블럭 설정해야 편하다 그랬고, 문단은 그냥 클릭해 놓고, 그 동네 클릭해 놓고 모양 문단 첫 글자 장식 얘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떴지 않습니까? 그럼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가 있나요? 굴림. 글꼴을 굴림으로 하래요. 굴림했어. 면색이라고 있네. 여기 면색이라고 있네. 그렇죠. 면색 있네. 얘를 뭐로? 노랑으로 하래. 그럼 선 종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 종류는 없지요. 부분과의 간격은 어떻게 하래요? 그런 말도 없지요. 선 종류는 뭐냐면 조라는 글자가 노랗게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테두리 색깔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테두리를. 여기 테두리는 없잖아요. 그냥 색깔만 칠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 종류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줄로 되어 있나요? 조라는 글자가 조선왕조 뭐 역할을 담당했던 두 줄에 걸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줄로 해야지. 세 줄은 아니죠. 두 줄이죠. 두 줄이죠. 두 번째 게 두 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설정 누르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얘를 만약에 내가 고치고 싶다 그럼 다시 모양에 가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눌러가지고 뭐?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러면 돌아와요. 예. 모양. 자, 어디에 있다? 이 동네에다가 클릭해 놓고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상관없어요. 모양 문단의 첫 글자 장식. 그러면 글꼴은 굴림하라 그랬으니까 굴림하면 되고, 면색은 거기 노랗게 보여서 노랑이 아니라 면색이 노랑이라고 되어 있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흑백 문제지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간 펜 가지고 가셔가지고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문제지를 먼저 주거든요. 문제지를 분석하라 그래요. 컴퓨터는 어차피 작동이 안 되니까. 그럼 빨간 펜 딱 들고 아 여긴 노랑이구나. 특히 네 번째 문제가 그 도형 그리는 거잖아요. 도형의 색깔 빨강 뭐 흰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잘 표시해 놔야지. 그래야 빨리빨리 시험 보실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문제 한번 오타가 났는지 인쇄가 잘 되는지 보세요 라고 감독관이 얘기하면 빨리 그것부터 보는 거예요. 엑셀 시간에 엑셀 문제지는 어떤 함수가 나왔는가 빨리 봐야 되고, 부분합 구하고 뭐 하는 건지, 피벗 테이블 하는 건지, 중복된 항목 제거하는 건지 빨리빨리 그런 거 체크해 놓고, 우리 아래 한글은 지금 요런 색깔 같은 거 보셔야 되고. 자, 그랬더니 이제 제가 두 줄을 안 했네요. 두 줄로 해놓고 굴림 해놓고 노랑을 해놨어요.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쭉 가다 보니까 도성이라는 글자. 도성. 전 조성이라고 써놨네. 도성인데 이 도성자, 도성이라는 글자를 블럭 잡고 한자로 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확해요. 본래는 성자 뒤에다 클릭, 그러니까 성자하고 애자 사이에다 클릭해 놓고, 성자하고 애자 사이에다 클릭해 놓고 한자 키를 눌러도 돼요. 본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블럭을 많이 설정하거든요. 블럭을 설정하고 한자 키 눌러도 됩니다. 그러면 한자가 한 7가지 나오네요. 도성 이게 다 도성이라는 글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죠? 우리 책에는 도성이라는 글자를 어떻게 바꾸세요 라는 것만 나와 있죠. 근데 이 도성이라는 글자가 뭔 뜻인지 알고 싶으시면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전 보이라고 있나요? 자전 보이기? 얘를 누르시면 밑에 도읍도 성성, 이 도성은 뭐야? 질그릇도 일월성, 질그릇을 만들었다 이런 도성. 그 다음에 도성은 뭐야? 살피다, 짐승을
뺏었다, 뭐 물결, 훔치다, 도성? 아, 도벽질하는 거, 그런 것도 있대네요. 도성이. 예, 도둑질하는 성품? 성품은 좋은, 예, 도둑질이라고 써있네. 요걸 보시면 돼요. 자전 보는 걸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도성 옆에다 한자로 바꾸는 거죠. 도성을 빼고, 우리말을 빼고 그 자리에 한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말이 옆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 형식에 보시면 우리말 옆에 괄호 안에 한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항목. 요렇게 놓고 바꾸기 하셔야죠. 그래 제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끝 글자가 이제 청계천이 생활 쓰레기를 씻어내는 하수도 역할을, 이제 오른쪽 끝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 그림이 하나 들어가겠지. 그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청계천 문화관이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할 때 관자하고 이자 사이에 동글뱅이 1번 들어가 있네. 각주 맞습니까? 그거 할게요. 그러면 여기 관자하고 이자에다 클릭해 놓고 입력 주석 각주. 시험 문제는 거기에 각주를 집어넣으세요 라는 얘기는 해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각주를 주석에 가서 찾아가는 건지 어디 가서 찾아서 각주를 찾는지는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꼭 띄워놓고 설명해주지. 그러니까 입력, 뭐 집어넣는 건 입력은 알겠는데, 입력 중에 상형고인지 문자표인지 어딘지 주석인지 이런 말은 안 해놓고 주석 옆에 가니까 각주가 있다라는 거지. 미주는 뭐냐면 요런 조그만 설명들을 끝 페이지에다 몰아서 표현하는 게 미주고요. 꼬리미자 써서. 각주는 각각 페이지 밑에다가 주석 설명을 달아놓는다는 뜻이에요. 자, 각주 클릭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쓰세요. 지금 서울시 글자를 쓰시고 나서 또 신경 써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밑에다가 썼어요.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6530에 위치하며 청계천 순환 2층 시티 투어버스가 경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괄호 1이 아니라 1 괄호 열고가 아니라 동글뱅이 1번이잖아요. 요거 여기 가면 동글뱅이 1번이라고 있거든요. 1, 2, 3 동글뱅이 1, 2, 3이라고 있어요. 로마 숫자 1, 2, 3 뭐 ABCD 가나다라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요 주석에 가서 동글뱅이 1, 2, 3번을 딱 누르면 밑에가 어떻게 돼요? 동글뱅이 1로 바뀌거든요. 해보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찾아요? 예. 아, 잠깐만요. 지금 우리 여기 주석 쓰고 있었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밑에 문화관이라는 글자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입력에 가서 주석에 가서 각주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30에 위치하며 그 다음에 청계천 순환 2층 시티 투어 버스가 경유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쓰면 되지 밑에다가. 그리고 여기 지금 동글뱅이 1번이라고 된 부분을 원래는 괄호 닫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글뱅이 1, 2, 3번 바꾸시면
주석에 있는 번호가 바뀐다고. 근데 이대로 가시면 안 돼요. 감점당해요. 지금 주석 글자가 좀 작지요? 주석 글자가 본문 글자보다 작게 나왔어요. 위에 보세요. 여기 9포인트라고 써있잖아. 얘를 10포인트로 해주세요. 10포인트. 왜? 우리 문제지 보면은요, 글꼴은 무조건 10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어요. 20으로 하세요. 그럼 20으로 하는 거고, 12로 하세요. 그럼 12고, 18로 하세요. 그럼 18 하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으면 무조건 10포인트입니다. 10입니다. 그게 앞페이지에 있었어요. 설명에는. 지시사항에 있어요. 예. 글꼴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글꼴은 바탕이라는 글꼴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크기가 9포인트가 아니라 몇 포인트다? 10포인트예요. 예. 그리고 이제 주석을 쓰다가 주석을 입력하다가 저 끄트머리에 보면 주석 닫기 나오는 단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길 누르셔도 되고 그냥 화면에 내가 뒷부분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주석이 빠져나옵니다. 주석을 고치고 싶으시면 화면 하단에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원 글자가 보일 겁니다. 그냥 거길 클릭하고 고치시면 돼요. 주석 부분이 여기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이 부분이 주석이지 않습니까? 여기 문화관 옆에 이 사이에 있는 거. 그럼 거기를 더블 클릭해도 또 주석으로 들어가요. 빠져나올 때는 그냥 밖에를 클릭하면 또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계천의 역사적 여정이라는 글자는요, 앞부분이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스페이스바를 2번 누르면 된다 하는 거 아까 알려드렸을 겁니다. 예.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에서는 스페이스바 2번 누르면 틀려요. 거기도 명령이 달라요.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은 좀 다르게 하고, 그냥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목 만들었고요. 본문에 있는 내용 다 만들었죠. 그렇죠? 그럼 아쉬운 게 뭐냐면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집어넣어야죠. 그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림 넣어볼게요. 입력, 개체, 그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 꼭대기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이런 거 있네요. 표 차트, 글맵시, 수식 이런 거 보이세요? 상단에 그 표면의 왼쪽에 보면 그림 동상자 있어요. 그림 항목 클릭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입력에 가서 개체에 가서 그림 가져오셔도 되고요. 예. 우리 그림 어디서 가져온다 그랬어요? 라이브러리에 사진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라이브러리에 문서에 문서 ITQ에, 그렇죠? ITQ에 픽처라는 폴더에서 가져오래요. 반드시 여기서 가져와야 돼요. 딴 데서 가져오면 틀린 겁니다. 또 딴 데도 없고 이것밖에 없고. 자, 그럼 무슨 그림 가져오래요? 책에 뭐라고 써있는데? 그림 위치가 내 문서 안에 있는 ITQ 안에 있는 픽처라는 곳에 가서 그림 5를 가져오래요. 그림 5. 그림 1, 2, 3, 4, 5가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가져오실 때는 반드시 문서에 포함, 아마도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문서에 포함. 맞습니까? 문서에 포함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마우스로 크게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빼주시고. 불편해. 자, 그럼 이제 5번 그림 선택하고 넣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 5가 이 아래 한글 2007 화면으로 쑥 들어오겠죠? 넣기 눌러보면 이게 싹 가왔단 말이에요. 얘가 중간에 끼던 어디 끼던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림이 열려 있으면 돼요. 가져와 보셨나요? 자, 그러면 그림이 6개가 보이는데 잠깐만
제가 그림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림을 가져오는 순간 무슨 창이 하나 돌아다니 이렇게 이거 그림 대화 상자, 그림 도구 상자가 뜰 거예요. 얘를 닫지 마세요. 이거 닫으면 여러분 일 못해요. 닫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가 나오길래 안 떠 있는데요? 아예 안 나와요? 자, 그림을 클릭했더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그림을 클릭했는데도 저는 지금 안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림을 클릭했잖아요. 제가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렇게 점선이 이렇게 8군데 점이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림이 클릭했는데 도구 상자가 안 나오면 누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정민이가 닫은 거지 뭐. 그러면 보이세요? 어딘지? 이 도구 상자가 있는데 아시죠? 어딘지? 비어있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림. 그러니까 그림이 아닌 글자를 클릭하면 사라지고, 그림이 아닌 글자를 클릭하면 사라지고, 그림을 클릭하면 이게 뜬단 말이야. 뜨죠? 그렇죠. 자, 그럼 그 중에 저 끄트머리에서 네 번째라고 있어. 네 번째 뭐라고 떠요? 이름이 자르기. 예, 우리말로 자르기, 영어로는 크롭. 이렇게 생겨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위아래 이렇게 겹친 것처럼 보이죠? 이게 화면 우리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사진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같이 시킨 사람이 꼴보기 싫을 때 있죠. 그럼 가위로 짝짝짝 잘라버리잖아. 헤어진 남자친구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 오해받으니까. 잘라버릴 때 가위로 잘라도 되고 칼로 쫙 오려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이 자르기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얘를 클릭해가지고 클릭했더니 화면에 그림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아까는 어떻게 있었냐면, 아까는 이게 8개 점이 나왔었는데 이 크롭, 자르기라는 버튼을 클릭했더니 약간 달라졌어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가서 중간 저 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쓱 드래그하면 밑에도 이렇게 옆에도 저처럼 요렇게 자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옆에도 뭐 여백이 많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쓱 다 없앴어요. 그냥 보기 좋게만. 자르셨어요? 그렇게?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래요? 책에 뭐라고 돼 있어? 뭐가 복잡하다. 해보죠 뭐. 그림 더블 클릭. 엑셀에서는 뭐를 꾸미고 싶을 때는 컨트롤 1번이라 그랬죠? 한글 이천칠에서는 더블 클릭.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많이 나오네? 에이 모르겠어. 더블 클릭. 그러면 되지. 도형도 더블 클릭 해갖고 크기 바꾸고 색깔 바꾸고 했지 않습니까? 자, 크기 얼마 알아요? 책에 40에 35 고정하면 되지. 여기 잠깐 보시면 본문과의 배치를 자세히 보시면 어울림, 자리 차지, 글 뒤로, 글 앞으로 이런 말 보이죠? 어울림. 기본이 어울림이에요. 기본이 어울림이라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제 설정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울림이고요. 얘가 이제 좌나 우로 가면 공간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내가 그 안에 끼어 들어가는 거잖아. 글자와 글자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글 자리 차지 누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야, 비켜. 좌우로 다 비켜. 나 바빠. 나 삐져봐. 비켜줘. 이런 얘기지. 근데 이게 만약에 글 뒤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글 뒤로. 글자 뒤로 갔죠? 글자 뒤로 갔잖아요. 이걸 글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글 앞으로.
글자를 가렸네. 그러니까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울림. 자, 어울림으로 하면 되고요. 또 하나, 어울림은 반드시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크기 고정하고 크기 바꾸시고 크기 고정하고 어울림이고, 그다음에 여백 캡션. 이 그림이 왼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이따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벽에 붙어 있겠죠. 그럼 그림의 왼쪽 부분이 글자랑 같이 어우러지겠죠. 그림이 오른쪽 가니까 그림의 왼쪽 부분하고 글자들하고 어우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따다닥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글자 옆에 그림이 바짝 붙어 있으면 보기가 싫어서 왼쪽 여백 있잖아요. 바깥쪽 왼쪽 여백, 거기를 어떻게 해주래요? 저기 써있네. 2mm. 그림이 오른쪽으로 가는 건 100% 왼쪽 여백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자 보세요, 여기 왼쪽이 좀 공백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림이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림 왼쪽으로 가면, 그렇죠, 그때는 오른쪽으로 여백을 내요, 시험에. 지금은 그냥 오른쪽에다 놓을 거예요. 그래 왼쪽 여백이 먹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오른쪽 벽에다가 쓱 갖다 끌고 가면 더 이상 안 끌려가겠지. 안 끌려가겠지. 그렇죠. 그렇게 두는데 잘못하면 아래 문단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고, 그때는. 그러니까 저 윗줄에다가 뜩하니 갖다 놓으면은 밑에 아래 문단은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요렇게 갖다 두시면, 여기 잠깐 또 하나, 역, 리, 로, 천, 복합, 근거, 여기 뭐가, 역사. 그렇죠? 역사. 한자, 역사. 그러니까 문화 복합 공간으로서 청계, 여기 전시. 딱 맞네, 끝글자가. 역, 리, 로, 서, 계, 시라는 글자가 딱 맞아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성공이지.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그 아랫부분에 이제 꾸미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 문화관 개요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계시는데요, 앞에, 청자 앞에 특수한 기호가 들어가 있죠. 원기호가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동글뱅이 안에 동글뱅이 들어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청자 앞에다 클릭해 놓고요, 입력 문자표, 입력 문자표에 가시면 여기도 있네. 문자표라고 있네. 여기 문자표. 그런데요, 요 문자표 입력하는 것보다는요, 제 경험으로는 그냥 입력에 가서 문자표가 낫더라고요. 여기 있는 문자표는 뭐냐면 최근에 사용한 문자가 튀어나와요. 좀 혼동될 수 있으니까, 다른 거는 제가 수식 입력하세요, 무슨 글맵 입력하세요, 그림 입력하세요 할 때는 도구상자에서 클릭하세요 라고 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입력에 가서 문자표 하세요. 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기호는 어디에 있냐면요, 한글 문자표예요. 유니코드 문자표도 아니고 KS 완성형 문자표도 아니고, 한글 문자표에 가시면 전각기호 일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메모를 해드릴게요. 한글 2007에서 사용하는 특수기호들은, 예, 메뉴 입력에 가서 특수기호, 여기 자, 입력에 가서 문자표에 들어가면, 문자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한글 문자표, 영어로는 이제 HNC 문자표가 있고요. 그 문자표에 가서 전각기호, 여기 뭐 전각기호라고 있어요. 그렇죠? 전각기호. 여기 가시면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 시험에 내요. 이 중에서 시험에 내니까
어디서 했다고요? 한글 문자표에 가서 전각기호. 사실은 전각기호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전각기호 일반. 예. 전각기호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찬진 씨가 처음에 아래 한글을 개발했을 때는 그냥 문자표에 가면 왼쪽에 있는 문자 영역만 쭉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임을 가졌어요. 컨소시엄을 가졌는데 알파벳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사용하자. 우리나라 알파벳도 있죠. 가나다라 마바사 ABCD 기역 니은 디귿 디귿 아야 어요 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도 알파벳이 있죠. 가기국에고 나니누네노 있지 않습니까? 영어도 알파벳 있죠. 대문자 소문자. 뭐 그리스어 헬라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쓰자 이거야. 왜 그랬냐면 200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말로 나오는 컴퓨터에서는 영어하고 우리말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본말도 안 보이고 중국어도 안 보이고 다른 나라 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용하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전 세계 언어들이 다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끔 통일시키면 안 되겠느냐. 한 곳에 모아놓고 쓰자 이거지. 그래서 우리말로 대한민국 한글로 나오는 컴퓨터에서 중국어도 입력하고 일본어도 입력하고 티벳 글자도 볼 수 있고. 그러면 티벳 사람이 마치 내가 티벳에 갔는데 거기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가나다라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러시아 사람이 네이버에 들어오면 우리말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2000년 이전에는 안 나왔다라는 얘기죠. 깨졌다라는 거야 글자가. 그래서 이걸 한데 모으자. 그래서 그거를 유니코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니코드. 한데 모았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니코드 문자표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유니코드 문자표에 가보시면은 뭐 라틴어, 그리스어, 뭐 아랍, 히브리어 글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셨죠? 히브리어? 못 봤나? 저도 못 봤어요.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랍어는 사우디아라비아 글자지 뭐. 사우디아라비아 글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리아, 뭐 벵골 이게 뭔 글자야? 티베트 글자. 티벳 글자. 뭐 이게 뭐야? 이게 뭔 그거 이렇게 생겼대? 이건 뭐지? 하늘로 올라가나 뭐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미얀마 아시죠? 옛날 버마.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거기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랭군 거기 국립묘지에 가서. 이게 미얀마 글자래요. 근데 우리말. 엄청 복잡하게. 우리말이 이래? 우리 기억 니은은 아는데 이건 뭐야? 이거 순경음 쌍비읍도 있네? 순경음 비읍이 아니라 이건 뭐지? 이거 뭐야? 산 하나 넘어가고 산 두 개 이거는 뭐야 그러면? 오른쪽 산 넘어가고? 아니죠. 그렇죠. 전치음이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치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비읍, 시옷, 기역 이런 거? 이런 글자 처음 보죠? 네. 옛날에는 있었나 봐요. 쌍히읗도 있어. 이거 뭐라고 읽어? 이거. 왜? 막 목이 돌아가는데? 혀도 돌아가고 목이 돌아가는데? 이런 거. 그럼 쌍히읗은 어떻게 발음하지? 리을, 디귿, 티읕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여린 히읗, 뭐 꼭지 달린 이응 이런 것도 다 우리말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예. 뭐 딩벳 기호라는 것도 있고요. 뭐 화살표도 있고요. 괄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거는
어느 나라의 컴퓨터에 가서도 다 있게끔 하자 이거. 다 있게끔 하자 이거지. 그게 유니코드고, 그러다 보니까 2000cc가 처음에 만들었던 기본 글자들이 있었잖아요. 특수한 기호들을 그냥 한글 문자표라고 부른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추가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KS 완성형 문자표라고 되어 있는 거 있는데, 하여튼 가서 보시면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비슷한 거 그냥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원을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죠, 그렇죠? 예, 넣기 하고 한 칸 띄우고, 여기 청계천 아카데미도 똑같이 넣기 하고 한 칸 떨어뜨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기호가 나오면은요, 특수기호라는 거는 쉼표나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이런 거 같은 건데, 이 기호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한 칸 떨어져요.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한 칸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특수 기호 다음에도 한 칸 떨어져서 글자가 나옵니다. 즉 이런 기호 다음에 청계천 문학관 기호를 붙였으면 어떻게 된다? 감점. 여러분 이제 한글이 2007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 ITQ 한글을 공부하고 계시지만 워드 프로세서라는 자격증도 있다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양은 많지는 않아요. 양은 많죠. 한 페이지만 만드는 건데 규정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하나 잘못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요, 감점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글자 크기를 10으로 하세요, 20으로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안 하면 5점 감점. 글자 하나 틀리면 3점 감점. 그런데 20점 감점이면 불합격이에요. 100점 만점에 80점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두 글자 틀리면 6점 감점이죠. 띄어쓰기 하나 못하면 어떻게 돼요? 또 3점 감점이죠. 그러면 9점 감점 당하다가 지시사항 불이행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청계천 지킴이라고 하는 덧말을 넣었어요. 근데 못 넣었단 말이야. 그럼 5점 감점. 그러면 대번에 불합격당해요.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부 충분히 하고 나서 다음에 워드 자격증 꼭 도전해 보세요. 실제 실무에서 쓸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실무에서 사용할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실무에서는요, 실무에서의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는요, 모든 문서 규정을 공문서 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작업을 해요. 공문서 관리 규정이라는 거는 법전에 들어가는 글이라든지 공문서 아시죠?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문서들, 이거를 우리나라 문서 규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제1장, 제1항, 제1목 해가지고 이렇게 떨구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 문제 보면 1, 다음 중 맞는 것을 고르시오, 가나 다라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침표 다면 띄워라, 뭐 쉼표 다면 띄워라,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표준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법이니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시다가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공기관으로.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한 군데 틀렸네 라고만 넘어가면 괜찮은데, 입찰 문서를 보냈어. 입찰. 어떤 사업을 내가 따겠다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 문서에 띄어쓰기를 잘못해서 보내면 어떻게 하느냐? 입찰 문서에서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한 글자 때문에, 글자를 잘못 쓴 것 때문에 입찰 문서에서 누락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그렇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려고 자기 소개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력서를 쓰거나 하는데 거기도 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띄어쓰기 규정, 우리말 규정이 있는데 글자를 틀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말도 모르네? 이럴 거 아니에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러면 안 뽑아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나는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런 자격도 있는데, 이거를 전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그거를 표현하는 문구에서 글자가 틀려버리면 이건 뭐야? 하고 쫙 거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 자격증 공부하는 주된 목적이 사실은 그거예요. 사회에서 생활할 때 글자를 틀리지 마라, 규정을 알고 입력을 해라 하는 거죠.
표를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할 때 모양 좋게 예쁘게 꾸미는 것도 목적이지만 이해되시겠어요?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말이니까 외국 사람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한 칸째 띄우라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글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꾸며야 되겠죠. 근데 책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마치 청계천 문화관 기호라는 글자만 굴림의 18포인트 흰색에 파랑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앞에 있는 기호도 포함해야 돼요. 자, 기호 포함해서 굴림 18 기호 포함해서 18 해주고 다시 글자만 블럭 잡아서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 이렇게 가라는 얘기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거 빼먹는단 말이에요. 이거 빼먹어. 큰일나요. 이놈 큰일납니다. 예. 어떻게 했다고요? 자, 보세요. 블럭을 다 잡는 거예요. 앞에 기호서부터. 그 다음에 글꼴은 뭐라고요? 굴림. 크기는 얼마? 18. 그리고 나서 글자만 다시 블럭 잡고 모양, 글자 모양. 모양에 가서 글자 모양. 도구상자에도 있습니다. 도구상자도 글자 모양이 있는데 모양. 아까 모양에 가서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 꾸며본 거 있었죠? 그처럼 모양 가서 글자 모양. 그러면 글자 색깔은 여기도 있어요. 사실은 글자 색깔은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가 여기도 글자 색깔은 있죠? 있는데 뭐가 없냐면 채우는 색깔, 배경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글자 모양에 가서 글자 색깔은 흰색이요. 음영색, 채우는 색깔은 무슨 색이요? 파랑이요. 이제 파란 바탕에 흰 글자 이렇게 들어가라는 거지. 자, 다시 볼게요. 자, 블럭을 잡고 굴림 18 했어요. 18은 목록이 없으니까 18이라고 쓰고 엔터 치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다시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은 흰색이요. 배경색, 음영색이라고 불리는 건 파랑이요. 그 파란 바탕에 흰 글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블럭이 돼서 노랗게 보인 거고 보색이니까.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정확히 한 거죠. 그럼 밑에 청계천 아카데미도 한번 입력해 볼게요. 9시부터 18시까지 다음에 엔터를 땅땅땅 쳐가지고 청계천 아카데미라고 쓰고 엔터를 한번 꼭 쳐야 돼요. 마지막 글자, 청계천 문화관은 마지막 글자니까 밑에 엔터가 없지만 만약에 이런 걸 안 썼을 때는요 요대로 두시면 안 되고 엔터를 꼭 하나 쳐놓으세요. 왜? 밑에다 입력을 할 게 있다라는 얘기지. 더 이상 입력이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입력할 게 없는 이런 글자는 엔터를 칠 필요가 없지만 조금 전에 어떻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엔터가 밑에 쳐야만이 또 글자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요렇게 마무리 짓지 마시고 꼭 엔터를 쳐서 마무리를 져 놓으세요. 이렇게 대충 해 놓으세요. 자, 이 청계천 아카데미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굴림의 18은 똑같은데 밑줄도 치고 강조점도 들어갔죠? 그러면 이 글자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호 포함해서 굴림의 18 그렇죠? 자, 굴림의 18은 똑같아요. 앞에 있는 것처럼 기호까지 포함해서 굴림의 18 해주고 그 다음 글자만 블럭 잡아서 밑줄 치고 아카데미만 블럭 잡아서 강조점 들어가야죠. 자, 보세요. 지금 아까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청계천 아카데미 앞에 있는 기호까지 포함해서
굴림의 18이었죠? 그 다음 글자를 전체를 블럭 잡아서 밑줄 들어갔죠? 밑줄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아카데미라는 4글자만 블럭 잡아서 강조점 들어가야죠. 강조점은 바탕화면에 아이콘에 없어요. 메뉴판에 없어서 모양, 글자 모양 갑니다. 그 중에 확장, 저 상단에 보면 확장 탭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확장에 가서 오른쪽에 강조점, 강조점. 이게 조금은 막 정신 사나워요. 왜? 평상시에 이런 문서를 많이 안 해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청계천 아카데미 해서 예, 처음에 블럭 잡아서 크기와 글꼴을 바꿔주고, 또 글자를 블럭 잡아서 밑줄을 주고, 또 특정 글자만 블럭 잡아서 또 다른 효과를 주고. 자, 처음 거는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얘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 블럭 잡아서 글꼴 바꿔주고, 글꼴 바꿔주고, 크기 바꿔줘서 한 번, 그 다음에 글자만 블럭 잡아서 밑줄 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특정 글자만 다시 블럭 잡아서 속성에 가서 강조점 줘서 세 번 만에 해결받네. 세 번 만에.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 부분을 많이 틀려요. 이 부분 많이 틀려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표는 여러분들 해보셨으니까 그리 어렵진 않은데요. 요 글자 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블럭을 설정할 때요, 지금 제가 블럭을 어떻게 잡았나 보세요. 대충 잡았죠. 예를 들어 글자의 크기를 20으로 하세요, 10으로 하세요 할 때는 이렇게 블럭 잡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블럭 잡는 거는요, 줄간격 블럭 잡고, 줄간격, 그냥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한대요. 문단 번호 기능. 문단이 뭐라 그랬죠? 엔터 치면 문단이 바뀐다 그랬죠? 엔터. 여기가 문단이에요. 여기 앞에 ABCD 가나다라가 들어가게끔 번호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꼭 굳이 다 안 하고요, 그냥 글자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블럭 안에. 이래도 돼요. 공부하는 거니까 다 잡아볼게요. 자, 블럭 잡고 두 가지 하래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죠? 문단 번호 기능 사용하라는 거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줄간격 하래요. 줄간격. 줄간격부터 하고 갈게요. 줄간격 얼마 하래요? 여기 얼마로 돼 있어요? 160. 근데 얼마로? 180. 180 했더니 좀 벌어졌다. 줄간격을 이름 어떻게 돼요? 줄간격. 줄간격. 줄간격이란 말은 뭐냐? 줄과 아래의 줄과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줄간격이 100%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윗줄과 아랫줄의 여유 공간이 없다. 그럼 줄간격이 200%는 뭘까요? 줄간격이 200%는 뭐예요? 윗줄과 아랫줄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 한 줄의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줄간격이 300%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0% 같으면 두 줄 있다고, 두 줄. 마치 엔터 친 것처럼 줄이 쩍 벌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줄간격이 160%예요. 기본값이 얼마라고요? 줄간격이 160%예요. 그럼 150%는 뭐예요? 150%는 윗줄하고 아랫줄에 반줄 정도 여유 있다라는 거지. 반줄. 근데 160%니까 어떻습니까? 60% 여유가 더 있다라는 거죠. 글자를 쓰고 아래 줄을 쓰고 이렇게 줄을 쓰다 보면은
줄과 줄 사이에 여분이 조금은 있으니까 거기다 메모하기도 쉽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180%를 하라고 돼 있죠, 문제지에. 180%는 자 보세요. 100%는 짜라라락 붙어 있어요. 근데 얘가 심하면 0%면 어떻게 될까요? 0%. 다 붙었어, 다 붙었어. 50%는 어떻게 될까? 반씩 걸쳤어. 50%니까 100%는 그냥 자기 줄만 갖고 있는 거지. 여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180으로 공문서는 200%로 합니다. 공문서는 200%로 해요. 타자기처럼 옛날에 타자 줄 치고 여유 줄을 주고 이렇게 응? 150%. 아니다 150, 200% 달라요. 다 우리 공문서 입력하는 거 안 하니까 시험에. 예. 자, 블럭을 잡고요. 제일 먼저 180% 지정했어요. 자, 그 다음 블럭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문단 번호 모양이라고 있나요? 문단 번호 모양. 예. 눌러보세요. 이거 하라고 돼 있지 않아요? 문제지? 예.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자, 제가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는 예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험 문제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다음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가. 근데 가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단 번호 기능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보일 겁니다. 1장 해서 여기에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고 1항 뭐뭐뭐 나오고 1목 1장 1절 뭐 1항 이런 거 있죠. 우리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교재 같은 거 보면 목차 같은 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걸요? 우리 책의 목차를 보면은 제일 앞부분에 1, 그 다음엔 가나다라, 그 다음에 2, 가나다라, 3, 가나다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문단 번호 기능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다가 여기 있는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직접 여기는 뭐 A 이런 식으로 키보드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가나다라 ABCD가 탁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요 앞에 있는 가나다라는 1수준이라고 부르고 ABCD 들어간 부분 있죠? 좀 들어간 부분 걔를 2수준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 번호에서 1 다음 말 맞는 것을 고르시오, 뭐 2 다음 중 뭐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럴 때 요거를 1수준이라고 부르고 가나다라 보기들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2수준 그래요. 그럼 또 이 안에 또 뭐 3수준 4수준도 계속 벌어질 수 있겠죠. 예. 근데 우리 시험에는 1수준과 2수준만 묻는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문제지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였지. 자, 그럼 블럭 잡고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면은 비슷한 거 한번 골라볼게요. 가나다라 여기랑 비슷해 보이고 A, B, C, D 여기 있네.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나와 있는데
처음 거는 1점, 가점 이렇게 돼 있죠. 1수준, 2수준이 1이 1점, 2수준은 가점이라고 되는데 우리는 가 괄호 A 괄호 이렇게 돼 있잖아. 1수준, 2수준이. 그러니까 요 두 줄을 두 번째 있는 거 요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는 겁니다. 일단 비슷한 걸. 그리고 나서 사용자 정의 고쳐야 되거든. 자 봅시다. 자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7수준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무조건 1수준, 2수준 두 개만 갖고 할 거예요. 1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문제집 뭐라고 써 있냐면 왼쪽에 15포인트를 띄우래요. 문제집 확인해 보세요. 15포인트를 띄우래. 여기 15를 이렇게 띄우래. 15를 띄우래. 근데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띄우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고. 가나다라가. 이거 많이 틀려요. 책에 있는데 책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자 15포인트 1수준 띄우라고 돼 있어요. 왼쪽 여백을 15포인트 띄우라는데 우리는 왜 정렬을 오른쪽으로 하느냐. 책에서는 왼쪽에서 15를 띄우라는 얘기고 한글 2007에서는 오른쪽으로 15만큼 가라는 얘기고. 자 2수준 클릭하면 2수준 얼마 하래요? 25만큼 가래죠. 25 왼쪽 정렬을 25포인트 하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2수준을 우리는 25를 얼만큼? 오른쪽으로 보내라고. 오른쪽으로 보내라고. 이거 혼동돼요. 처음엔 제가 세밀하게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자 설정 누르시면 설정 누르시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지금 가나다라가 왼쪽에 15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좀 어색한 게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부분을 여기 보세요. 여기 수준을 하나 보낼 겁니다. 이 수준으로. 그랬더니 AB로 갔죠. 아까 이 수준 AB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가, 나, 다라, 마, 바 했던 애가 AB로 가니까는 이제 밑에가 나로 변했고. 요 두 개는 어떻게 하라고? 다시 보내면 딱 맞는. 헷갈려요. 이거 헷갈려. 굉장히 헷갈려요. 책의 설명하고 약간 달라요. 책에는 어렵게 해놨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좀 불편하게 만들어 놨는데. 자 다시 블럭을 잡으시고요.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느낌이. 그러면 저처럼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 원래대로 돌아와. 안 꾸민 상태로, 꾸미기 전 상태로 돌아와요. 자 180%로 다시 바꿔주시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원래 형태로 돌아온다고. 그럼 180% 바꾸고 블럭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문단번호 모양. 그 문단번호 모양 중에서 샘플이 한 11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나다라 ABCD가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칸이 가나다라 ABCD 1수준 2수준이 돼 있잖아요. 얘를 선택하자라는 거지. 다른 거를 선택해서 다 뜯어 고치려면 어려우니까 그냥 비슷한 거 일단 선택해 놓고 사용자 정의로 가서 좀 고치자. 이게 고치자. 근데 뭐를 고치냐면 책에는 여기가 15로 돼 있어요. 15. 책에서는 왼쪽에서부터 15만큼 띄우세요 라고 돼 있거든. 왼쪽 정렬이니까. 근데 한글 2007에서 말하는 저 너비 조정 15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15만큼 가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정렬을 해줘야 돼요. 오른쪽 정렬. 뭐가? 1수준이. 그럼 2수준은 25만큼 가라고 돼 있잖아요. 25만큼. 어디로? 오른쪽으로. 그럼 여기가 미리 보기 형태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쑥쑥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이래 놓고 나서 설정 하시면 다 이 수준은 안 보이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줄이죠. 두 줄 이거 두 줄.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가나다라가 아니라 뭐예요? 걔는 AB로 바뀌어야 되잖아. ABCD로. 요 두 줄만 블럭 잡는데 다 안 잡고 그냥 걸쳐서 블럭 잡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글머리표 요 대화상자 있을 거예요. 얘를 모르고 닫으면 꽝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디서 찾는다? 여기 이 동네 가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요거 얘가 빠진 거잖아. 그래서 수준 내리기 누르면 한 수준 감소시키면 휙 하고 ABCD가 돼버린다고. 그러면 아까 가나다라 할 때 네 번째 항목이었던 애가 두 번째 항목으로 조정이 되지 알아서. 그럼 이제 여기 마지막 다섯 여섯 번째 줄은 어떻게 돼? 또 수준을 내리면 그래서 가나다라 안에 ABCD가 나오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문단 번호 설정해 주는 겁니다. 실제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이렇게 내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A하고 B 사이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얘가 C로 가야죠. 이 사이 한 줄이 생기니까 저 끝에 엔터 탁 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알아서 C로 가. 간단 말이야. 간단하잖아.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근데 뭐라고 쓰고 알아서 번호가 어떻게 돼요? ABCD가 변화되잖아. 그렇죠? 근데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우면 다시 ABCD가 조정돼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문단 번호로 자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게끔 수작업으로 작업하면 어떻게 돼요?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 ABCD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문단 번호를 이용하면 그게 편하단 말이에요. 파워포인트도 이게 나오고요. MS 워드 하여튼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은 이 번호 자동 매기는 게 자동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좀 볼게요. 9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91페이지 보세요. 91페이지 보시면 블럭을 설정해서 91페이지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문단 번호를 지정할 내용을 블럭을 설정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설정하세요 라는 말은 안 하고 컨트롤 K 눌렀다 띄고 N 누르래죠. 그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그냥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선택하라고 나와 있네. 요거 선택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선택하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이 중에서 요거 선택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뭐 하래요? 그냥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책에는요. 설정하고 나서 보세요. 제가 책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책대로 한다 그러면 이거 하고 그냥 설정하고 끝이에요. 이거. 그러면 이 부분을 모양에 가서 문단 모양에 가서 왼쪽을 얼마? 15를 주고 다시 얘들은 블럭 잡아서 여기 가서 25를 주고 그리고 얘는 또 수준을 내려서 AB로 바꾸고 얘들은 또 문단 모양에 가서 25로 바꾸고 다시 얘를 수준을 ABCD로 바꾸고 책에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왼쪽 정렬 왼쪽에 기존에 15 띄우고 25 띄워라 하는 얘기였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고르는 건 똑같이 맞는데 여기서 정렬을 위치를 맞춰주자 이거 이렇게 이것만 하면 알아서 그리고 수준만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알아서 너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 뭐 한 두 스텝은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이 틀렸다가 아니라
책이 틀렸다가 아니라. 근데 책에서는 강제로 왼쪽에서 15를 띄워라, 25를 띄워라 그랬잖아요. 그게 2수준이든 3수준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만약에 보세요. 얘가 2수준이 아니라 1수준 돌아가면 앞으로 가요. 2수준 그러면 들어가고요. 근데 이 책도라면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 또 수작업으로 또 위치를 조정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단 말이지. 요게 조금은 한 2스텝 정도 빠르니까 그래서 이걸 하세요 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문단 간격을 180으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일 먼저 이거부터 180 하고 가세요 그랬죠. 까먹어. 막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고 나서 종료를 확인을 누르고 나면 까먹어. 그래서 줄 간격을 먼저 바꿔놓고 나서 막 굉장히 많은 양을 한꺼번에 또 처리하는 게 수월해요. 안 까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하겠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청계천 아카데미만 우리가 입력하는 걸 해볼 거예요. 앞부분 우리 해봤으니까. 이걸 굳이 다 저장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셔도 되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부분 청계천 아카데미서부터만 이어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요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거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뭐 다 끝나겠네. 다 끝난다는 말은 뭐가 다 끝나는 거냐? 82쪽에 있는 문서 꾸미는 건 다 끝난다고.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뭐 도형 그리고 네 번째 문제 같이 이런 것들 한번 더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공부했던 이제 세 번째 페이지 분량되는 거 또 몇 번 해봐야 되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다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